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게 글을 잘 읽는지 이 독해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원 지문은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글을 다 읽기도 전에 물음에 답하는 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죠. 절대로 그렇게 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평가원 취지대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다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의와 같으면 그리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합니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상형이 형태가 똑같은데 뜻이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장 의미 중에서 문장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답이기도 합니다. 자, 단어 중에서는 다른 단어들 중에서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단어죠, 그죠? 그 의미 확정 어떻게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고빈도 단어가 있는데 동형이의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기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빈도를 많이 쓰는 거, 내 손,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일손 같은 걸 바로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고빈도 단어예요.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되는데, 근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단어를 떠올린 후에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고빈도로 의미 확정하려다가 확정되면 그냥 끝이고요. 안 어울리면 다른 거 한다라는 거잖아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때 제약성이 고려되는데, 제약성이 또 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은 고빈도고 두 번째 답은 제약성이에요. 이런 거죠. 의미 확정 어떻게 하는데 고빈도, 그리고 문맥에 맞는지 아니면 확인한다는데 그 확인하는 걸 뭐라고? 제약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사과를 깎았는데 사과가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됩니다. 그에 비해서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사과를 깎으면 그 안에서 제약성이 있어서 깎았다라는 거에는 사과의 다른 의미가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과일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이때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해석되면 의미 확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독자는 동형이가 쓰인 문장에 제약성이 강할 때는 의미를 쉽게 확정하는데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하고, 다른 문장을 읽고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문맥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빈도는 내가 먼저 많이 사용해서 떠오르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제약성은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하기 전에 기억을 물었으니까 의미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의미 확정은 뭘로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단어는 고빈도밖에 없어요. 고빈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의 의미를 확정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 거 표시할 수 있죠. 동형이의 중 의미가 자주 쓰이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쓰이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쓰이는 것.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고빈도 나왔네요. 고빈도 단어라는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죠? 고빈도를 확정하는데 문맥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니까, 제약성이 있으면 못하는 거니까. 동형이의 중에서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5번이 답이네요. 풀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고. 의미 뭐 여기 틀린 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번은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맞는 얘기고, 동형 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를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 이건 맞는 얘기 같고요. 동형 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아니잖아요. 고빈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면으로 위배되죠. 그죠? 고빈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요, 확인 불가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답이 아닌 애들은. 자, 3번은 그 짓을 하는 거죠.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읽을 때는 배와 선박, 과일 중에 무슨 의미인지 헷갈린다. 자, 영수가 길을 걷다 보니까 배를 보았어요. 첫 번째 문장은 배가 뭐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고빈도가 타는 배인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배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배를 참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전혀 다른 거네. 그죠? 과일인 것도, 그죠? 과일. 그래서 읽어보면 A,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습니다. 그죠? B에서는 고려했어요. C는 두 의미가 첫 번째와 연결되어서 형태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C, 둘 다 자연스러운데 계속 헷갈렸어요.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의 문장과 연관지어서 배의 의미를 확정했던 것입니다.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걔가 과일이다. 의미 확정을 문맥에 따라서 확정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빈도 얘기고요. 1번은. 5번은요. 문맥에 대한 제약성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는요. 고빈도로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제약성 따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4번, 5번, 4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면 다른 독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독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의미 확정하는지만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의미 확정하는지만 보라는 겁니다. 막 타이트하게 와가지고 이거 어디 있는지 찾고 이거 어디 있는지 찾고 이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연습할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짜증은 나겠지만 불안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는데 읽기도 전에 기억이니까 막 가가지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려놓고 이러다가 시간 모자라고 불안해서 거기에서 에너지 낭비하면 절대로 수학시험 못 칩니다. 그거는 그냥 읽고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서 그런 거고요. 어떤 글이든지 내가 요 독해 맥락을 따라가요. 궁금해야 됩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 이의를 읽고 어울리는 의미 중에서 문장 문맥에 어울리는 것을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문맥에 맞춰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주제예요. 그럼 요 주제로 모든 답을 다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다만 요것처럼 네이밍이 돼 있거나 아닌 것은 다르게 특정하게 따질 수 있어요. 뭐 단어를 물을 수도 있고요. 독해입니다. 그냥 평생 이렇게 독해하고 문제 풀고 나면요, 이 내용이 평생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지식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혹자는 구조 독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구조 독해하고도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독해를 하는데 멍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왜 그래요? 뭘 따라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원포인트로 나침판 독해처럼 방향성을 정확히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